지난주에만 관객들로부터 200개 이상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모두 같은 질문을 해요. 딜런 박사님, 달걀에 호르몬이 정말 있어요? 제 아이가 매일 알을 먹는데 괜찮아요? 65세 할머니 한 분이 심지어 이렇게 썼어요. 손주 가족이 사춘기 올까봐 냉장고에 있는 알을 다 버렸어요. 이제 손주에게 뭐 먹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수만 뷰의 비디오를 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을 들고 말해요. 보세요. 껍질이 이렇게 얇아요. 확실히 호르몬이 있어요. 또는 두 개의 노른자가 증거예요. 양계장에서 약을 주사해요. 이런 비디오가 여러분 피드에 계속 나타나고 가족, 친구, 심지어 믿는 사람들로부터 공유돼요. 볼 때마다 더 걱정되고 매일 가족을 독살하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들어요. 오늘 비디오에서 저는 호르몬알 소문의 진실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이런 혼란을 일으키는 비디오 뒤에 누가 있고 수백만 가족의 걱정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익을 보는지도 공개할게요. 소문을 깨뜨린 후 여러분에게 시장의 알 종류를 구별하는 방법, 돈 낭비하지 않게, 알 영양을 완전히 유지하는 조리법, 알을 제대로 보관하는 비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알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진실로 이 음식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할게요. 채널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좀 켜서 다음 중요한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이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을 안다면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정보가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달걀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이 혼란의 파도 뒤에 숨은 진실을 함께 탐구해 볼게요.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먼저 여러분은 국제식품관리기관의 현행 규정에 따라 가금류 양계에서 호르몬 형태의 성장 촉진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이건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수십 년 전부터 적용됐어요. 그럼 왜 아직 아래 호르몬 소문이 있어요? 답은 많은 사람들이 닭의 기본 생물,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국제가금 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닭의 산란 생산성은 호르몬 보충과 전혀 관련 없는 네 가지 주요 요인에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요인은 유전 현대 닭 품종은 수백 년 동안 최적의 산란 능력을 위해 선별됐어요. 두 번째 요인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한 균형 잡힌 영양이에요. 세 번째 요인은 과학적인 조명 관리예요. 왜냐하면 빛, 주기가 닭의 자연 내 분비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고 쾌적한 환경이에요. 이제 닭 사료에 호르몬을 주입하는 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무의미한 이유를 설명할게요. 닭의 산란 과정은 몸속 자연, 내 분비 시스템에 의해 조절돼요. 이건 수백만 년 진화로 확립된 복잡하고 세밀한 생리 메커니즘이에요.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외부 호르몬이 사료를 통해 들어가면 소화 시스템을 통과해야 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핵심이에요. 단백질 형태의 호르몬은 위와 장에서 바로 구조가 파괴되고 단순 아미노산으로 변해요. 우리가 보통 고기나 알을 먹을 때처럼요. 다른 말로 호르몬은 혈액에 들어가서 닭의 번식 과정에 영향을 미칠 기회도 없이 완전히 효과를 잃어요. 누군가 어떻게든 호르몬을 사용하려 해도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은 각 닭에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수만 마리의 닭이 있는 양계장을 상상해 보세요. 각 닭에 정기적으로 호르몬을 주사해야 해요. 이 인력 비용은 알 판매 이익보다 수십 배 높아요. 호주 농업연구소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중간 규모 양계장은 알 하나당 30에서 50센트 이익을 봐요. 반면 닭 한 마리의 호르몬 주사 비용은 한 번에 몇 달러일 수 있어요. 어떤 숫자가 더 큰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 게다가 양계업자들이 아주 잘하는 진실이 있어요. 호르몬 사용은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심각한 역효과를 일으켜요. 닭의 자연 내 분비 시스템이 외부 호르몬으로 교란되면 몸이 불균형 상태에 빠져요. 이건 건강 저하, 질병 발생률 증가, 심지어 닭무리의 수명 감소를 초래해요. 양계업자에게 닭무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지속 가능한 이익의 열쇠예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단기 속임수가 아니라요. 여러분 사육에서의 호르몬에 대한 진실을 이해한 후 이제 제가 매일 관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깊이 들어가 설명하고 싶어요. 그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이 들어간 계란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징후들입니다. 오늘 제가 각 현상의 진짜 본질을 여러분이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울게요. 먼저 노른자가 두 개인 계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확실히 호르몬 주입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종류예요. 실제 과학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국제가금 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른자가
두 개인 현상은 주로 닭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특징 때문에 발생해요. 특히 산란 주기를 막 시작한 젊은 닭에서요. 여러분, 젊은 닭의 생식 시스템을 새로 조립된 기계처럼 상상해 보세요.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 기간 동안 닭의 난소가 하나의 노른자 대신 동시에 두 개를 방출할 수 있고 둘 다 난관을 통해 이동하면 하나의 껍데기로 둘러싸여 노른자가 두 개인 계란이 돼요. 흥미로운 건 노른자가 두 개인 계란이 보통 계란보다 싸거나 품질이 낮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 이 종류의 계란은 독특함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노른자가 두 개인 계란을 행운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해요. 그럼 만약 이게 정말 위험한 호르몬의 산물이라면 왜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안전하며 걱정할 게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계란 껍데기가 얇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 사용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징후예요. 네덜란드 농업대학교의 연구에서 계란 껍데기 두께가 주로 세 가지 기본 요소에 달려 있다는 걸 밝혔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닭의 사료에 들어있는 칼슘 함량이에요. 여러분, 튼튼한 껍데기를 가진 계란을 만들기 위해 닭의 몸은 뼈에 저장된 칼슘과 매일 사료에서 상당한 양의 칼슘을 동원해야 해요. 사료에 칼슘이 부족하거나 칼슘과 인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껍데기가 필연적으로 얇아져요. 두 번째 요소는 닭의 전체 건강 상태예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또는 생활 환경이 너무 좁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들의 대사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 칼슘 흡수가 덜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닭의 몸에서 껍데기가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껍데기는 닭의 자궁에서 약 50시간 동안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요. 어떤 이유로 닭이 방해받거나 환경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겨서 계란이 자궁을 평소보다 빨리 통과하면 껍데기가 충분히 형성될 시간이 없어서 얇아지거나 심지어 부드러워져요. 이 모든 건 영양과 사육 관리 문제예요. 호르몬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제 계란 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이에요. 여러분은 비정상적으로 큰 계란을 보고 호르몬 주입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지 궁금해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호주 축산연구소의 연구에서 계란 크기가 주로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밝혔어요. 첫째는 닭의 품종, 상업용 계란 생산을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선발된 품종은 지역 닭보다 더 큰 계란을 낳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는 닭의 나이, 닭이 성숙할수록 계란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산란을 막 시작한 젊은 닭은 작은 계란을 낳지만 몇 달 후에 계란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안정돼요. 셋째는 영양 상태, 단백질과 에너지가 풍부한 사료가 최적의 크기 계란을 생산하게 해요. 이 모든 요소가 완전히 자연스럽고 호르몬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껍데기 색상에 대해 이건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특징 중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껍데기가 너무 하얗거나 너무 갈색이면 비정상적인 징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에든버러 대학교의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계란, 껍데기 색상은 각 닭 품종의 유전자에 의해 완전히 결정돼요. 일부 품종은 갈색 색소를 코딩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갈색 껍데기 계란을 낳고 다른 품종은 흰색 껍데기 계란을 낳아요. 심지어 색상의 강도는 닭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모두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예요. 어떤 자극제 사용과도 관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노른자가 쉽게 깨지거나 노른자 색상이 비정상적으로 밝은 현상에 대해 스위스 식품기술연구소의 연구에서 정확한 원인을 밝혔어요. 노른자가 깨지는 건 보통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계란이 너무 오래 보관돼서 노른자를 둘러싼 마기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거나 둘은 농장에서 슈퍼마켓으로 운송 중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예요. 그리고 노른자 색상은 닭이 먹는 사료에 완전히 달려 있어요. 사료에 옥수수, 고춧가루나 녹색 채소 같은 자연 색소가 풍부하면 노른자가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돼요. 반대로 사료가 주로 밀과 콩으로 색소가 많지 않으면 노른자가 더 연한 노란색이 돼요. 이 모든 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계란의 영양 가치나 안전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과학적 사실을 명확히 설명한 후에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야 할 질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배운 모든 게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라면 왜 계란에 호르몬이 있다는 소문이 그렇게 강하게 퍼지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혼란의 물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분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 운영에 놀랄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은 모든 시대에서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예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 불안은 여러 배로 증폭돼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옛날에 우리 조부모님이 시골에서 사실 때 그분들은 자신의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마당에서 뛰노는 닭 한 마리 한 마리를 보고 그 닭들이 뭐 먹고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다 보니 소비자와 식품 원산지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어졌어요.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계란을 사요. 상자에 깔끔하게 포장돼 있지만 어떤 농장에서 왔는지 어떻게 돌봤는지 전혀 몰라요. 유럽 행동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의 원산지를 통제하거나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의심하고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수천 년 진화로 형성된 뇌의 자위 기제예요. 과거의 낯선 음식에 경계하는 게 우리 조상들이 중독을 피하게 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기제는 때때로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계란의 호르몬이 있다는 소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소문을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들은 이 심리를 아주 잘 알아요. 그들은 산업식품에 대한 공포를 만들면 소비자들이 자동으로 더 자연적이고 안전한 대안을 찾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 배 비싼 가격으로 방사 계란이나 자연 계란을 파는 계정들이 이런 비디오를 올리는 이유예요. 주목할 점은 그들이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제품을 직접 광고하지 않아요. 대신에 산업 계란에 대한 공포를 먼저 뿌려요. 그들은 위험 신호로 얇은 껍질, 두 노른자, 큰 크기, 우리가 함께 배운 완전히 자연스러운 특징들을 나열해요. 그 후 교묘하게 자신의 제품을 구원책으로 소개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케팅 분석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문제를 만들고 해결책을 파는 전략이에요. 상업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이지만 가장 논란이 많은 판매 기술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 소문이 퍼지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작동 방식이에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강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콘텐츠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됐어요. 위험 경고나 식품 회사들이 당신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충격적인 제목의 계란 호르몬 비디오는 보통 과학 설명 비디오보다 여러 배 많은 조회수 댓글 공유를 받아요. 누군가 댓글을 달거나 공유할 때마다 반대하든 동의하든 알고리즘은 이것을 매력적 콘텐츠로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밀어줘요. 이것은 악순환을 만들어요. 충격적인 콘텐츠가 널리 퍼지고 더 많은 사람이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불안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불안해지면 관련 정보를 더 찾게 돼서 비슷한 비디오가 계속 추천돼요. 반면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과학 콘텐츠는 비슷한 강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알고리즘에 무시당하고 적은 사람이 봐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특히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소문이 각 사람의 심리에서 가장 약한 점을 노린다는 거예요. 바로 손주 건강에 대한 불안이에요. 계란이 호르몬으로 아이들에게 조기, 사춘기를 일으킨다는 경고는 우연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모든 불안 중에서 손주 건강에 대한 불안이 인간 행동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쳐요. 조기 사춘기나 아이 발달의 영향 같은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부모, 조부모가 즉시 믿고 확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주 보호 본능이 활성화되니까요. 그리고 현재 맥락에서 생활 방식 변화, 영양 과잉, 운동 부족 같은 복잡한 원인으로 아이들의 조기 사춘기에 대한 과학적 논의가 실제로 있으니까 소문 만드는 사람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들은 진짜 문제를 가짜 원인과 연결지어서 사람들이 쉽게 믿게 해요. 이것이 바로 계란 호르몬 비디오가 며칠 만에 수만 번 공유되는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라는 건 이 비디오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안해서 가족, 친구에게 경고하려고 공유해요. 하지만 이 선의가 무심코 소문을 더 빨리 퍼뜨리는 도구가 돼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바이러스 전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보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극도로 빠른 속도로 공유되는 거, 바이러스가 퍼지는 방식처럼요. 그럼 누가 정말로 이 모든 것에서 이익을 보나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자연적이고 안전한 명목으로 비싼 가격의 계란을 파는 사람들, 소셜미디어에서 조회수로 돈 버는 콘텐츠 제작자들, 그리고 때때로 대형 양계장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경쟁자들이에요. 반면에 피해자는 여러분이에요. 불필요한 불안 속에서 사는 평범한 소비자들, 영양이나 안전면에서 더 나을
개 없는 제품에 더 많은 돈을 치러야 할 수 있어요. 이 소문으로부터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명확히 이해한 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마케팅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을 드릴게요. 알선반 앞에 서서 수십 종류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정말 돈값어치 있는 걸 선택하는 법을 아세요? 오메가3알, 유기농알, 방사알 뭐가 진짜 차이예요? 뭐가 그냥 가격을 위한 화려함인가요? 제가 여러분을 똑똑한 소비자로 만들어줄게요. 먼저 알 껍질이나 상자에 자주 나타나는 숫자와 라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유럽연합의 식품 라벨링 기준에 따르면 이 숫자와 글자들은 무작위 장식이 아니라 원산지와 양계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0부터 3까지의 숫자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양계 방법을 나타내는 코드예요. 0은 보통 유기농 알을 의미하고 1은 야외 방사 닭의 알, 2는 우리 안에서 키우지만 우리에 갇히지 않은 닭, 3은 우리 안달기예요. 게다가 생산지역 코드와 포장, 날짜를 나타내는 글자와 숫자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건 코드, 숫자가 높거나 낮은 게 알의 영양 가치를 직접 결정하지 않아요. 그냥 닭의 생활 조건을 반영할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자주 광고를 보는 특별한 알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메가3 알은 심혈관과 뇌에 이로운 점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관심이 있어요. 캐나다 구엘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알은 닭에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사료를 주는데 보통 아마씨나 해조류예요. 결과로 각 알의 오메가3 함량이 상당히 증가해요. 보통 알보다 5에서 10배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이점이에요. 특히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뇌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나이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품이 광고처럼 오메가3 양을 정말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증 라벨을 검사하세요. 유기농 알에 대해 이건 엄격한 유기 기준으로 키운 닭의 알이에요. 스위스 유기농업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닭들은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 사료를 먹고 예방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더 넓은 자연 환경에서 키워져요. 영양면에서 유기농 알과 보통 알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하지만 장점은 잔류 화학 물질 노출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알 가격은 보통 알의 2배나 3배예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지갑과 우선순위에 맞는지 고려하세요. 방사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택이에요. 미국 농무부 정의에 따르면 이건 야외에 나갈 수 있는 닭의 알로 곤충과 풀이처럼 자연 먹이를 찾을 수 있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방사알은 비타민 A와 E 함량이 조금 높고 다양한 식단 덕분에 노른자 색이 더 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아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하나는 알껍질 색에 관한 거예요. 믿으세요. 알껍질 색은 내부 영양, 가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국 뉴캐슬 대학 연구가 이걸 명확히 확인했어요. 갈색 껍질알, 흰색 껍질알, 심지어 연한 녹색 껍질알도 영양 성분이 거의 똑같아요. 껍질색은 단순히 닭 품종에 달려 있어요. 붉은 귀 닭은 갈색 껍질알을 낳고 흰 귀 닭은 흰색 껍질알을 낳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색 껍질알이 대어자연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비싸게 사요. 이건 정말 마케팅 오해예요. 알 크기에 대해 국제 분류에 따르면 무게에 따라 작음부터 아주 큼까지 나눠져요. 일본 영양 연구에 따르면 전체 영양 가치는 크기에 비례해요. 큰 알 하나가 작은 알보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램당 비율로 계산하면 영양 함량은 비슷해요. 그래서 작은 알을 더 싸게 사서 조금 더 먹으면 같은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건 생산, 날짜와 유통기한 읽는 법이에요. 신선한 알은 더 맛있고 안전하고 영양을 가장 잘 유지해요. 유럽 식품안전기관의 권고에 따르면 알은 산란 후 3에서 5주까지 냉장 보관이 안전해요. 하지만 최적 품질을 위해 2주 안에 사용하세요. 알 사면 항상 포장 날짜를 확인하고 가장 최근 날짜 상자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계란을 제대로 선택하는 법을 알았지만 왜 계란이 전 세계 영양 전문가들로부터 노인들을 위한 슈퍼푸드로 칭송받는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제가 작은 계란 한 알이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시력 상실을 예방하고 뼈 관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하면 모든 게 단 몇천 원에 불과하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과학으로 그걸 증명할게요. 먼저 단백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많은 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영양소예요. 미국 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우리 몸은 매년 약 1에서 2%의 속도로 근육량을 잃기 시작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근육 노화라고 불리고 노화, 시약해짐, 균형 상실, 삶의 질 저하의 주요 원인이에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고품질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면 이 과정을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닭 계란이 특별한 역할을 해요. 중간 크기 닭 계란 한 알에는 약 6에서 7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완전이라는 게 특별한데 계란이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서 계란 단백질이 모든 식품 중 흡수율이 가장 높아서 95%에 달한다는 걸 밝혔어요. 이건 여러분이 계란 하나를 먹으면 몸이 그 단백질 거의 전부를 사용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이 든 운동선수들과 건강 회복 중인 사람들이 매일 계란을 먹으라고 권장받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뇌에 매우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바로 콜린이에요. 미국 노인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콜린은 뇌 세포막 구조를 유지하고 신경신호 전달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해요. 이건 노화할 때 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콜린 감소가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닭계란 한 알은 약 125mg의 콜린을 제공해요. 성인 일일 필요량의 거의 4분의 1이에요. 이건 하나의 자연식품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콜린 양이에요. 흥미로운 건 콜린 대부분이 계란 노른자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걱정으로 버리는 부분이에요. 이건 큰 실수로 다음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기억하세요.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먹으면 계란의 가장 가치 있는 영양 부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의 눈에 멋진 영양소 쌍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에요. 이건 카로티노이드 그룹의 노란색 색소로 망막에 집중돼 있어요. 특히 황반 부위 중심 시력과 세부 사항을 보는 능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의 2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혈중 루테인과 제아잔틴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황반 변성 위험이 40% 낮아요. 황반 변성은 노인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으로 아직 완전 치료법이 없어요. 계란 한 알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합쳐 약 20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제공해요. 특별한 건 이 물질들이 자연 지방 때문에 흡수율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몸이 이 지용성 영양소를 쉽게 흡수하게 해요. 터부츠 대학교의 연구에서 매일 계란 하나를 5주 동안 먹으면 혈중 루테인 농도가 50%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밝혔어요. 게다가 계란은 노인들이 심각하게 부족한 비타민 D를 포함한 몇 안 되는 자연식품 중 하나예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심혈관 건강, 심지어 기분에도 중요해요. 계란 한 알은 약 40국제 단위의 비타민 D를 제공해요. 특히 노른자예요. 계란에 들어있는 인과 약간의 칼슘과 결합하면 여러분의 뼈 관절 건강을 위한 멋진 영양 패키지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루에 계란 몇 알을 먹어야 할까요? 미국 심장협회의 최신 권장사항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매일 한두 알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노인들에게 저는 영양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주 최소 5에서 7알을 먹으라고 권해요. 이건 너무 높은 숫자가 아니고 황금기. 몸의 영양 필요에 완벽하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계란의 훌륭한 이점을 모두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콜레스테롤에 대한 은근한 불안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계란 노른자가 심혈관의 적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계란에 대해 말한 모든 게 아름다운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 매일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심혈관에 위험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여러분이 들을 가장 충격적인 것일 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음식 속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해요. 이것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에요.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계란 같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 증가시킨다고 생각했어요.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인간 몸은 그 단순한 더하기 빼기보다 훨씬 복잡해요. 2020년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간, 몸에서 약 80%의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기관, 이 자동으로 자체 생산하는 콜레스테롤 양을 줄여 균형을 유지해요. 이것이 최근 대규모 연구들이 우리가 믿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예요. 코네티컷 대학교의 메타 분석, 수십 년 연구와 수십만 명의 참가자를 검토한 이 대부분의 건강한 인구에서 매일 계란을 먹는 게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어요. 심지어 중국의 50만 명 이상을 9년 동안 추적한 연구는 계란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거나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낮다고 보여줬어요. 그럼 뭐가 변했나요? 왜 과학이 그렇게 관점을 뒤집었나요? 답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진보에 있어요. 이전에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양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두 가지 주요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걸 알아요.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려요. 미국 국립심장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계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LDL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HDL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동맥 밖으로 운반해요. 게다가 계란은 LDL 입자의 구조를 작은 밀도 형태, 동맥을 쉽게 막는 위험한 형태에서 덜 해로운 큰 푹신한 형태로 바꾸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물을 수 있어요. 심장병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의 불안을 이해해요. 유럽 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심장병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란을 적당히 먹는 것, 주당 약 5에서 6개은 재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음식 속 콜레스테롤에 더 민감한 특별한 유전적 특징이 있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2015년에 미국 영양자문위원회가 그들의 영양 지침에서 하루 300mg 콜레스테롤 제한을 공식적으로 제거한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생각하던 위협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 후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당뇨병협회도 그들의 권고를 업데이트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한 개의 계란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도 입장을 조정해서 계란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음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심혈관에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혈관에 해를 주는 진짜 요인들은 산업 튀김 음식의 트랜스 지방, 과도한 정제 설탕, 장기, 스트레스, 운동 부족, 흡연이에요. 그 자연 콜레스테롤 함량의 계란, 노른자는 이 목록에 들지 않아요. 대신에 계란은 비타민 B, 콜린, 필수 미네랄, 같은 영양소 덕분에 심혈관에 많은 이점을 줘요. 그러나 제가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는지도 그만큼 중요해요. 삶은 계란이나 찐 계란은 건강한 선택이지만 많은 기름으로 튀기거나 소금 많은 베이컨과 함께 먹으면 그 식사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옛 연구에서 계란과 심장병의 연관성은 계란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계란과 함께 자주 먹는 다른 건강하지 않은 음식 때문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에 안심했지만 제가 공유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은 알 하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 가치가 30%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은 영양소를 유지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알을 요리할 때 무의식적으로 대부분의 건강 이점을 잃게 하는 실수는 뭐예요? 이건 제가 각 알을 최대한 활용하는 예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먼저 흔한 알 요리 방법들을 함께 비교해 볼게요. 네덜란드 식품기술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알을 적당히 삶는 게 가장 많은 영양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껍질 안에 삶을 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 공기나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되지 않아요. 특히 삶은 알의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91%까지예요. 이건 여러분 몸이 알의 단백질 대부분을 근육과 몸 조직을 키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삶은 알은 기름이 필요 없어서 체중과 혈중 지방을 조절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아주 적합해요. 건강에 좋은 두 번째 방법은 알찌기나 알 스크램블이에요.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알을 찌면 초기 영양 가치의 약 90%를 유지해요. 이 방법의 장점은 삶은 알보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질감으로 치아나 소화 시스템이 약한 노인들에게 아주 적합해요. 맛과 영양을 더하려면 국물이나 우유를 조금 넣어 찌세요. 잘게 썬 시금치나 당근 같은 녹색 채소를 알찜에 추가하는 것도 섬유질과 비타민을 보충하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알프라이나 알튀김은 맛있는 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하지만 독일 영양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고온의 많은 기름으로 튀기면 열에 민감한 비타민 A와 E 같은 게 20%까지 파괴될 수 있어요. 게다가 알에 흡수된 기름량이 칼로리와 포화지방을 상당히 증가시켜요. 하지만 이건 좋아하는 알튀김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결은 좋은 논스틱 프라이팬 사용, 올리브유나 아마슈 한 티스푼만, 그리고 큰 불 대신 중불로 튀기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맛있는 알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 온도와 요리 시간에 대해 이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요소예요.
코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알 요리의 이상적인 온도는 60에서 70도씨예요. 이 온도에서 알의 단백질이 소화되기 적당히 굳지만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잘 보존되어요. 삶은 알의 경우 알을 끓는 물에 넣은 후 작은 불로 낮추고 10에서 12분 삶아서 가운데 노른자가 약간 부드러운 적당히 익은 알을 얻으세요. 이게 영양과 소화 능력 모두 최적의 익힘 정도예요. 제가 자주 보는 흔한 실수는 알을 너무 익혀서 노른자 바깥에 회녹색층이 생기는 거예요. 호주 식품과학연구소 설명에 따르면 이 색층은 온도가 너무 높을 때 흰자 속 황과 노른자 속 철분의 반응 결과예요. 독성은 없지만 이건 알이 과도하게 익었다는 뜻으로 맛과 일부 영양 가치가 줄어요. 이걸 피하려면 삶은 후 바로 차가운 물이나 얼음물에 담가 요리 과정을 멈추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은 영양 흡수를 강화하기 위해 알을 적합한 음식과 결합하는 거예요. 퍼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알을 시금치, 케일, 토마토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노른자의 자연 지방 덕분에 채소의 기름에 녹는 비타민을 몸이 몇 배 더 잘 흡수해요. 이게 바로 삶은 알을 넣은 샐러드나 채소와 함께 알프라이가 영양적으로 완벽한 식사인 이유예요. 노인들에게 저는 극도로 영양이 풍부하지만 간단한 레시피 하나를 특별히 추천해요. 부드러운 두부와 채소와 함께 알찌기, 알 2개를 부드러운 두부 한 상자와 함께 풀고 닭국물, 조금 잘게 썬 버섯과 잘게 썬 채소를 추가한 후 15분 찌세요. 이 요리는 알과 두부의 고품질 단백질, 두부의 칼슘, 채소의 섬유질과 비타민을 완전히 제공해요. 이 요리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질감도 먹기 쉽고 소화되기 쉬워요. 치아가 약하거나 위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해요. 또 하나의 선택은 반숙 삶은 알을 오트밀과 아보카도와 결합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결합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해요.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 없이 아침 내내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해요. 이건 당뇨 위험이 있거나 이미 앓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지만 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계란을 선택하고 제대로 요리하는 법을 알았어도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고 보관하는 법을 모르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전문 요리사들이 몇 초 만에 계란 신선도를 확인하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비결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보관 실수가 계란을 2배 빨리 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이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할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계란 신선도 확인 방법은 물 테스트예요. 미국 식품안전청이 추천하는 기술이에요. 깊은 컵이나 물이 담긴 그릇을 준비한 다음 계란을 살짝 넣어보세요. 계란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가로로 누우면 축하해요. 이건 아주 신선한 계란이에요. 산란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수 있어요. 계란이 가라앉지만 둥근 끝이 살짝 올라오면 여전히 좋지만 1에서 2주 된 거예요. 계란이 물 위로 떠오르면 즉시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오래됐고 상했을 수 있어요. 이 방법 뒤의 과학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란의 물이 껍데기 구멍으로 증발해서 안쪽의 공기 주머니가 점점 커지고 계란이 가벼워져서 떠오르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계란을 귀 가까이에서 살짝 흔드는 거예요. 덴마크 식품기술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신선한 계란은 흔들 때 거의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흰자와 노른자가 여전히 툭하고 서로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계란이 오래되면 흰자가 묽어지고 안쪽 공기 주머니가 커져서 흔들 때 안에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분명히 들리면 이건 계란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는 징후예요. 계란을 깨뜨린 후에도 노른자와 흰자를 관찰해서 신선도를 평가할 수 있어요. 유럽 국제계란협회의 기준에 따르면 신선한 계란은 노른자가 둥글고 팽팽하며 높게 서 있고 납작하지 않으며 색상이 밝아요. 흰자는 2층이 분명해요. 노른자를 둘러싼 특한 층과 바깥에 더 묽은 층. 노른자가 납작하고 쉽게 깨지며 흰자가 사방으로 흘러내리면 이건 오래된 계란이에요. 냄새가 안 나면 여전히 먹을 수 있지만 영양 가치와 맛이 상당히 줄어요. 보관 기간에 대해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정보예요.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섭씨 1에서 4도 냉장고에 보관된 계란은 포장일로부터 3에서 5주 동안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맛과 영양 가치를 위해 2에서 3주 안에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중요한 건 온도가 안정적이어야 해요.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냈다가 다시 넣을 때마다 껍데기의 수분 응결이 증가해서 세균 침투 조건을 만들어요. 냉장 전에 계란을 씻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적인 질문이에요. 유럽 식품 안전청의 권고에 따르면 답은 안 씻는 거예요. 계란 껍데기에는 자연 보호막인 표피층이
있어서 세균과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요. 계란을 씻으면 이 보호층을 파괴해서 계란이 더 쉽게 상해요. 사용 직전에만 씻으세요. 그러나 눈에 띄는 얼룩이 있으면 물로 씻는 대신 마른 천이나 종이 타월로 가볍게 닦으세요. 계란이 상한 징후에 대해 가장 먼저이자 분명한 건 특징적인 썩은 냄새예요. 미국 미생물학 연구소의 연구에서 계란이 세균에 감염되면 세균이 계란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계란 썩은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 가스를 만들어요. 계란을 깨서 이 냄새가 나면 즉시 버리고 사용하지 마세요. 게다가 노른자나 흰자가 분홍, 녹색, 검은색 같은 이상한 색이거나 비정상적인 점액이 있으면 이건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된 징후예요. 마지막이지만 아주 중요한 건 냉장고에서 계란을 놓는 위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해서 냉장고 문 선반에 놓지만 독일 냉동 기술 연구소의 권고에 따르면 이건 실제로 계란 보관의 최악의 곳이에요. 냉장고 문 선반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계속 변하고 거기 온도가 냉장고 안쪽보다 높아요. 계란 보관의 가장 좋은 위치는 냉장고 중간이나 아래 선반이에요. 온도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계란을 원래 카톤 상자에 놓으세요. 왜냐하면 카톤 상자가 다른 음식 냄새 흡수를 막고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닭 계란에 대한 진실을 탐험하는 긴 여정을 거쳤어요. 근거 없는 소문 폭로부터 우리 건강에 특히 황금기에서 계란이 주는 멋진 영양 가치 이해까지요. 오늘 비디오 후에 여러분이 더 가볍고 자신 있게 계란을 들게 되길 바래요. 소셜미디어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런 귀중한 영양원을 잃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닭계란은 자연이 준 멋진 선물로 우리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보호하며 시력을 지키고 뼈 관절을 강화해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거예요. 이 비디오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가족, 친구, 특히 이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아래에 댓글로 비디오 본 후 생각을 알려주세요. 또는 영양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다음 비디오에서 답할게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 종을 켜서 제가 공유할 다른 유익한 지식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긴 비디오를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과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